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11월에 있을 재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밀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는 가정 아래 관련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잘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오던 국가들이었으나 이제 막상 입기말이 되고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바이든에 역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혹은 재선 성공이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언론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 트럼프 재선 실패를 가장 원하는 나라. 많은 나라들 중에 트럼프 재선 실패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중국 당국은 끊임없이 미국과 온갖 국제 이슈를 발생시키며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팬데믹 이후로 지지율이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국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트럼프 말고 다른 누군가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상대 후보인 바이든을 중국 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졸리 조 바이든만큼 중국에 나약한 사람은 50년 동안 없었다면서 그는 중국이 원하는 건 뭐든지 내줬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된 것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며 미국 성인 1만여 명 중 중국의 비호감을 표시한 비율이 66%에 달해 200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중국에 완전하게 공세로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재선 실패가 전적으로 중국이 유리한 팬데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다양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우선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트럼프 유권자 투표 득표율은 3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관은 1948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2번을 빼고 모두 예측해서 맞춘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많은 기관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봤으나 옥스퍼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할 정도로 정확한 편입니다. 또한 이 기관은 작년 팬데믹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다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상황이 역전되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고 그 결과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가 미 대선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를 망쳐놓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상 중국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선거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자염을 동원해서 중국 관련 정책을 초강국 모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반중 정서의 흐름은 여야를 초월해 미국 정치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에 우호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선거 결과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중국 당국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선거 캠프만큼 절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주별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트럼프가 210대 328로 패배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매우 큰 격차로 차가 있더라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210대 328로 패배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매우 큰 격차로 오차가 있더라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쉽게 굽히지 않고 받아치는 모습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홍콩에 대해 참 느슨한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홍콩 보안법을 강행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팬데믹 책임론에 대해서 갈수록 미국에 강경하게 대처하며 자신들은 방역 모국이고 미국이나 잘하라는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대미 강경책을 구사하는 모습이 나오며 이는 트럼프 재선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동맹들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간접 경고를 꾸준하게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가 중국의 팬데믹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은 모리와 소고기 등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올렸는데 이보다 더 한 단계 강력한 조치인 호주 유학 금지, 호주 여행 금지를 선언하는 초강경 모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드 보복과 거의 같은 조치로 그 강도면에서 오히려 한국의 사드보다 더 강력합니다.
주주 버크넬대 교수는 중국이 호주를 무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뀐 중국 외교의 일환이라면서 중국은 호주가 트럼프 정부의 반중국 캠페인에 동참한 최근의 움직임에 불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SCMP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주에 불만 거리가 많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했으며 화웨이를 5G 인프라에서 배제한 데다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주 교수는 이어 중국은현 호주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인 대중국 전략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이 호주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를 너무 바짝 따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호주 싱크탱크 중국 정책센터 소장인 애덤 리는 호주가 시타를 맡고 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는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적극 커버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과거 한국의 사드 보복과 완전 유사한 형태로서 그때도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중국 당국이 파악을 하여 미국 동맹국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본보기를 내보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의 불만을 호주에 전적으로 쏟아붓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호주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호주 관계의 발근한 소식통은 소고기,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석탄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중국 유학생만 260만 명이고 작년 호주 중국 관광객은 140만 명인데 이것보다 더 강력 호주의 아킬레스건은 석탄 수입 금지로 보는 것입니다. 호주 상무부 장관은 호주 경제의 치명타가 올 걸로 판단해 호주의 아킬레스건은 석탄 수입 금지로 보는 것입니다. 호주 상무부 장관은 호주 경제의 치명타가 올 걸로 판단해 중국 상무부 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동조하는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AI사합니다. 최근 SCMP는 한국도 GT에 추가해 G11에 입성하면 제2의 사드 보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트럼프 재선을 실패로 바라보는 쪽이며 모든 정책을 그와 관련해 추진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이 일본 오바마와 같은 친일 컬러 선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간 누려온 미일 관계의 장점을 상당수 잃어버린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확정되자 아베 총리는 미국에 곧바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사실상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확정되자 아베 총리는 미국에 곧바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 행정부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일본을 지지하고 밀어줬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NHK의 설문조사에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역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1위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꼴찌를 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상대로 전혀 소통이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농산물과 소고기 등의 관세를 상당히 낮춘 반면 일본은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동북아 국제정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G200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베 총리와는 이와 관해서 전혀 의논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북한 외교에서 일본을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고 싶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있어서는 상대하기 어렵고 일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재선을 바라지 않으며 오바마 출시 당인 민주당 인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미국의 홍콩 보안법에 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부하는 등 기존의 일본과는 달리 미국 당국의 등을 돌리기도 하는 애매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끝까지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포기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고 있는 반중 움직임에 일본은 사실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3. 한국, 트럼프 재선이야 실패냐 애매하다.
앞서 언급된 국가 중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다소 애매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재선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면 누를수록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막대한 수출을 하고 이득을 보는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망치면 피해도 막심해집니다. 다만 한국은 지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반 중정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오랜 병폐가 미국으로 인해 해결되기 바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일부 사업들은 중국에 빼앗기고 추월당했으며 이는 미국이 가장 피해가 실한 나라로서 한국을 대변해 막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는 중국의 강공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면도 존재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는 중국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만 생각해봤을 때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의 한국 편을 더 들어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침없는 그의 스타일은 일본 위주로 동북아시아에 구상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UN 상임이사국에 올리려고 추천하는 등 한국보다는 확실히 일본 쪽에 서서 외교를 바라보는 면이 많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국가로 보면서 한국보다 일본에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한 북한 사이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중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오바마 집권당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제기하던 일본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일본 당국은 한반도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멀어지면서 최근 남북한 관계가 악화로 치닫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트럼프 재선실 때 더욱더 이러한 모습은 잦아질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G11 축가 인성을 제안하는 등 일본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잦아질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G11 추가 입성을 제안하는 등 일본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의 방위비를 과도하게 받으려는 비즈니스의 외교는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중일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설문조사는 그의 재선 실패를 예상합니다만 지난 대선 많은 변수가 있었기에 이번의 도미국 선거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